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권성동과 친한 친구들. 자,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어제였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이다, 이른바 네. 친분설을 제기했는데, 자, 오늘도 헌재에 항의 방문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2020년대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간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거면은 이거는 재판, 재청 내지 기피 사유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권 대표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헌재에서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한마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간 적도 없고 조의금을 낸 적도 없다라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뒤에 내가 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닌 말고식으로 나온 거네요. 자,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친소관계가 있든 없든 또는 모친상에 갔든 말든 그것이 지금 무조건적으로 심판에, 재판에 배제 사유가 되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참고로 다른 헌법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 사법연수원 17기인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동기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저 정영식 재판관 역시 이번 재판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 연수원 기수나 친분 관계를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정략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판사들이 친분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대로 좀 지적을 해보면요. 자, 이재명 대표와 친하니까 재판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식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빠져야 되는 사람 다름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대학교 선후배, 2년 선후배입니다. 상당히 친했고요. 과거에 권 대표의 부인이 이 대표의 미팅을 주선해 준 적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팅 주선은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주선해 주기가 쉽지가 않죠. 네. 욕도 먹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좀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하는 데가 아니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장면이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가깝긴 가까웠나 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사적으로도 많이 친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정치권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자,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오랜 친구입니다. 지난주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울먹인 적도 있었는데, 자,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관의 친분관계, 성향이랑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오랜 친구였던 윤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는지, 불법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에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근거 없는 친분설로 이 심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다름 아닌 여당과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한 지붕 두 가족, 개혁 분당. 자,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관심이 조금 줄어들어 있었는데 개혁신당 안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따로따로 여는 상당히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각자 따로 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이 연 최고위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잠깐 보시죠. 어제 참칭 최고위원 회의에 의결된 당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무효선언과 더불어서 최고위라고 하기 어려운 참칭 최고위를 개최하시고 또 법적 조치까지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거는
양측 모두 참칭 최고위라고 했네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국민적 관심이 초유의 내란 사태, 또 법원 폭동 사태 이런 데 쏠려 있어서 양쪽에 왜 저런지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중순이었죠. 허은하 대표가 당 간판격인 이준석 의원 측의 핵심 당직자들을 경질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진 겁니다. 자, 이준석 의원 측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은하 대표가 당을 사유화했다라는 이유로서 직무정지시키고 조만간 당원 소환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허 대표 측은 불법적으로 당직을 탈취하는 것이다, 당권을 탈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가 개혁신당의 창당 1주년이었습니다. 네. 서로 축하 대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다툼만 있었는데 그 장면도 같이 보시죠. 증거인멸! 입 닫아!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이에요. 아니요, 보여준 거랍니다. 보여준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거! 손대지 마! 보여준 거라잖아요. 네, 보여준 이거 다 거라잖아요. 없애먹기 시켜 빨리! 119 불러. 나도 다쳤어! 119 불러! 굉장히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요. 창당 1주년이었습니다. 예, 개혁신당 건전한 야당 하겠다고 출발했는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